구청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갑자기 민원실로 직진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빨간불 켜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그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7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높으니 자연히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충북의 경우 지난 10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당연히 이 고령 운전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이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고령자의 경우 시력이 저하되고 또 청력도 이제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위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 정보 판단에 대한 어떤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또 아울러서 자신들이 과거에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운전 능력에 대해서 이제 현재도 동일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2배나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한데요.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충북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으로 1순위가 신호위반, 2순위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납니다. 저 같아도 교차로에서 야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좀 약간 머뭇거리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더 좀 이 판단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차로 같은 경우 사실 내 그 전방 상황뿐만 아니라 좌우 그 교통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진입을 할 때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이제 그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무리한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청주 운전면허시험장도 올해 고령운전자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짧아진 면허갱신 주기 탓인지 4월 중순까지 교육 신청 예약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면허갱신을 마친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젊었을 때 운전을 또 잘 하셨겠지만 또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원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예. 막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확실히 그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많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 주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이 이제 자주 빨리 하는 것이 나 이게. 늦게 이제 무방하게 놔두면 무관심만 있게. 이제 이게 빨리 말하자면 날짜를 너무 늦추지 말고 연도를 이제 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러지.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전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서 좀 너무 짧다고 불편한 생각 들진 않아요. 아니야 불편했겠어요. 아니 불편하죠. 우리 아버님 지금 의견이 나눴는데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아버님은 불편하다. 아니 그렇죠. 이거 5년 하다가 3년 하니까 아무래도 아니 나이가 든 분들은 불편인 게지 뭐. 이게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이걸 갖다 누워서 무관심하니까 이것이 이제 방치된단 말이야. 그 원인이. 내 개인에 따라서 이런 좀 생각이 좀 다른 거니까요. 네. 고령운전자 검사 과정을 살펴보면 기초 인지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치매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치매검사에서도 탈락할 경우 당일 면허갱신이 불가능하고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의료진의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인지검사가 의료진 등의 전문 진단 없이 고령자 스스로 인지 반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자가 진단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지금의 대책으로는 사고 위험군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17,706명이요. 그 중에서 갱신되신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다 갱신이에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100%. 현재 시험 과정이 고위험군 고령운전자를 식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뭔가 결함을 본 운전자들이 있어요. 이분들 연세에서 운전이 좀 관행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본인이 우선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자각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각시켜주고 좀 더 현재보다 안전한 운전자로 만드는 게 그 목표라서 그게 이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고요. 나도 기분이 그렇죠 뭐. 나도 나 자신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한테 대답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정확한 그 뭐가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개개인의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나이에 무조건 운전대를 놓으라고 규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기능과 건강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도 괴산을 시작으로 청주와 제천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이 많은 충북의 경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40년 전 청주 낭성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을 시작했다는 어르신에게 자가용은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차 가지고 어디 주로 다니세요? 몇 군데지. 일하러 밭 같은 데도 가실 거고. 논이 저기 몇 군데인데. 예. 아, 노원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농사지러 다니는 사람 장 보러 갈 때도 저기 내 차 타고 가면 편하고. 예. 주차할 때만 많으면은. 버스 타고 가면은 이제 버스도 기다렸다 타고 가야 되고 시간 많이 뺏기지. 청주 시내와는 달리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 외곽 지역은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우, 이게 보통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이런 시골길이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 뭐 아버님 거침없이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야. 보니까 길이 안 좋고 경사가 가파르네요. 네. 날이 풀리면 밭에 매일 가셔야 한다는데 차량이 없으면 어르신은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시골에서는 오히려 이 차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걸어서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걸어서 어떻게 여기 매일 걸어 다녀 어떻게? 여기로 오는 뭐 버스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 경력 40년에 이르는 이날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어르신. 대답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서 조금 운전하기가 옛날만큼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그래도 느낀 적은 젊어서 더 젊어서보다는 못하지. 근데 만약에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 건방지게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나아.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만약에 이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권유를 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반납하면 차 못 끌고 다니게. 버스도 뭐 몇 시간만 한 번씩 있는데 버스 타고 다녀. 여기 시골에서. 여기도 청주시로 됐어도 시골이지. 여기 전부 농사 짓고 저기 하지 무슨 여기 가게가 많어. 여기 봤잖아. 여기 낭성.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제, 고령사회에 일찍이 접어든 일본은 20년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일본의 경우 교통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면허 반납 정기예금이나 구매물품 무료 배송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충북에서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또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허 반납 제도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도입 검토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고 있어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시골 마을에 보면은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갔을 때도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원하는 곳만큼 좀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뭐 택시라든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되나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하고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표지판에 활자를 키운다던가 그리고 고령 운전자 차량에 고령 운전자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사회 현상을 야기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도 그중 하나인데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 사회, 언젠가 누구든 고령 운전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더 늦기 전에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